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단원 마무리 99에서 101페이지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 1번부터 6번 빠르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인수분해 공식 쓰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인수정리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상수항이 5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약수를 대입을 해봐가지고 언제 0이 되나 그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봤더니 마침 좌변이 0이 돼요.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식은요. 1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1을 인수로 가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제곱도 있을 거고 1차항도 있을 거고 상수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자, 요거 빠르게 인수분해하는 거 저랑 같이 했었죠? 자, 여러분들 상수항이 지금 5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곱해가지고 5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항에서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야지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5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엔 이제 다른 것들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쵸? 그런데 위에는 마이너스 5x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x제곱이 더 필요하죠. 근데 그 마이너스 4x제곱은 어떻게 나오냐? 요 앞에 있는 x랑 뒤쪽에 있는 요 1차항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뒤쪽에 곱해져 있는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짜맞춰 주시면은 우리가 굳이 조립제법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죠. 뒤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찾는 x값은요. 1 또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니까 총 3개의 근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4차 방정식인데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좀 마이너스 4니까 1 대입해봤더니 0이 안 돼요. 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 안 돼요. 그런데 2 대입해볼까요? x 2 대입하면은 16 빼기 12 빼기 4니까 0 돼요. 그러면 이거 0 넣으면은 2 대입했을 때 0 나오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얘는요. 그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하신다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끝났네요. 여기서 굳이 더 인수분해를 하실 필요 없이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 요거는 이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찾으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여기 x제곱 플러스 1 있죠.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우리가 찾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개의 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간편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자, 2번 한번 볼 건데요.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죠. 그럼 요거 푸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 x 플러스 y는 3이다. 이런 식으로 1차식 하나 주고 밑에 2차식 하나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바로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x나 y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대입해 주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요,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y 있죠? 그 y 자리에다가 전부 다 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바로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까지는 그대로 쓰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쓰자고 했죠. 마이너스 이제 또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입해 주시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시면은 x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구나. 그럼 x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속 쭉 전개를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개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인데 이건 그냥 뭐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보셔도 무방하죠. 그래서 여튼 전개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 우변에 있던 5도요 왼쪽으로 이항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소거할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마이너스 x제곱이 남네요. 그리고 3x, 6x 있으니까 9x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4는 0이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x 값은 우리가 2랑 7을 찾았는데 이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x는 2일 때 y값도 따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x가 7일 때의 y값도 함께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x가 2일 때 y값은 어떻게 구하냐? 요거 우리가 위쪽에서 구했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x가 2일 때는 y값이 1이 나오게 될 거고, x에 7 대입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이렇게 두 세트로 써주셔야지 얘가 답이 됩니다. 뭐 이것 중에 하나만 쓴다거나 아니면 뭐 x값만 쓴다거나 하면은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써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총 2가지 종류로 나오게 됐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풀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1번과 유사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2번은 위에도 2차식이 나오고 아래에도 2차식이 나왔어요. 자, 요런 유형은요, 무조건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예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밑에 있는 식은 뭐 인수분해 딱히 안 될 것처럼 생겼죠? 그러면은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2x랑 뭐 y 2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2y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하실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야지 위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밑에 거 이렇게 써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자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요 앞에 있는 게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요 뒤에 있는 게 0일 수도 있죠. 지금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게 0이니까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앞에 게 0일 때, 즉 2x-y가 0일 때를 보도록 하죠. 그쵸? 근데 요거 다시 보면은 그냥 y는 2x일 때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그냥 편하게 y는 2x일 때라고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y는 2x일 때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y는 2x 이제 대입하기 편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에서 y 자리에 2x를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이 5가 되죠.
그러면 5x제곱이 5니까 x제곱은 1입니다. x제곱이 1이라고요? 그럼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것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른 y값도 같이 쓰셔야 되고, y는 2x였기 때문에 x가 1일 때 y는 2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개의 근 세트를 구해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를 볼 건데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2y가 0일 때죠. 그러면 x 더하기 2y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y일 때라고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y일 때. 자, 이때도 우리가 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시면은 4y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오니까 이제는 y제곱이 1일 때네요. 그럼 이때도 그 y에 따른 x값이 있을 거고, y제곱이 1이니까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y에다 1 대입하시면 이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x가 2가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답은 아까랑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답이 총 4세트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총 4세트니까 그거를 다 쓰셔야 돼요. 어이구, 잘못됐다. 뭐지? 잠시만요. 이게 복사가 되면 안 되는데. 오, 좋아. 얘만 이렇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새로 만든 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새로 만든 게 안 움직여지고 엉뚱한 애가 지금 움직여지네. 됐다. 다행이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답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답이 4세트나 나오는 그런 연립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쵸?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냥 아까 했던 유형을 2번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연립 부등식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죠. 어차피 위아래 둘 다 1차 부등식이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동시에 풀고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있는 거 하나 풀고 한 다음에 공통 범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 보시면 3x-4가 8보다 작으니까 3x는 12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거 풀었을 때 x는 4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거 먼저 해결을 해주세요. 그쵸? 위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해결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거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걸 따로 이런 식으로 또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정리해 보시면은 2x 더하기 5가 이거 6x 더하기 9가 되겠죠. 6x 더하기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적당히 넘겨주시면은 4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4x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겠죠? 물론 이거 헷갈리시면은 그냥 한 줄 더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냥 한번 암산으로 해본 거고 헷갈리면 씁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바로 볼 수 있으면 바로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니라면은 수직선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4가 있는데 x가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부등식이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높이차를 둬서 그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거는요, x가 4보다 작다니까 이쪽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거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인 부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바로 그냥 수직선 안 그리고 바로 가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아니면 내가 헷갈린다 아니면 뭐 범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웬만하면 수직선 그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번 볼 건데요. 2번도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일렬로 있으면은 보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좀 끊어서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끊는 거를 어떻게 끊어주시면 되냐면 먼저 앞에 거 2개, 자 이렇게 하면 앞에 거 2개죠. 앞에 거 2개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를 봐주시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쓰세요. 먼저 첫 번째 거 쓰면은 2x-4가 x 플러스 1 이하고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1이 3x-5보다 작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은 우리가 처음 풀었던 유형과 정확히 동일한 유형으로 문제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방정식 풀어주면은 x가 5 이하고요. 두 번째는 2x가 6보다 큰 거니까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수직선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찾는 범위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립 1차 부등식도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건데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절대값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3x 플러스 1이 5보다 큰 거니까 절대값 쪽이 더 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절대값 벗겨지면서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3x 플러스 1이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값 쪽이 이제 부등호가 더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거나 그냥 것보다 크다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겠죠.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3x가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분의 4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은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어려워지는 거는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 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볼 거는 절대값이 한 2개 정도인 것만 나온다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해지시겠죠? 네. 하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한 번에 풀 수 있는 공식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절대값을 다 벗겨야겠구나. 근데 절대값을 뭘 보고 벗기냐라고 한다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그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x-1과 x-4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그쵸? 1이랑 4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4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볼 범위는 뭐냐면요. x가 1보다 작은 범위를 볼 거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볼 범위는 x가 1 이상. 왜냐면 아까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젠 1을 채워 넣어줘야겠죠. 1 이상 그리고 4 미만일 때.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범위고 세 번째로 볼 거는 x가 4 이상일 때 이렇게 하시면은 범위가 완벽하게 나눠졌죠. 뭐 하나 빠지는 수도 없고 겹치는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범위 x가 1보다 작을 때 볼 거고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다.
자,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은 위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음수가 돼요. 그쵸?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1보다 작은 x를 적당히 아무거나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x는 0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0 넣었을 때도 절대값 안에 음수죠. 여기 0 넣었을 때도 절대값 안에 음수죠.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절대값 벗겨질 때 뭐 해줘야 되죠? 그쵸? 양수로 만들어주려면은 마이너스 1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x고요. 플러스 1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5고 넘어가면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돼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답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주시면 좋냐? 우리가 애초에 범위를 잡았던 게 마이너스 1 미만일 때였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다는 거랑 이 녀석의 공통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인 모든 x에 대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그쵸? 애초에 전제를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잡아주셔야지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범위에서 찾아준 해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라는 거 x값의 범위를 찾아줬고요. 이제 두 번째 가셔야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1을 빼놨으니까 여기다가는 1을 포함시켜서 1 이상 4 미만일 때를 볼게요. 자, 요 경우에는요. 이제 뭐 첫 번째 나온 요 절대값 안에는 0 이상이 되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건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음수가 나오겠죠. 얘도 잘 모르시겠으면 x에 2 같은 거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나오는 절대값은 양수고 두 번째 나오는 절대값은 그 안에가 음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요. 앞에 거는 그냥 벗겨지는데 뒤에 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xx가 사라지고 3이 6 이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3은 6 이하죠. 그쵸? 6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을 하는 부등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성립한다? x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 자체가 x에 뭘 넣든지 간에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x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의 x는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만 보시는 게 아니죠. 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1 이상 4 미만이기 때문에 1 이상 4 미만인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괜찮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은 결국에 그냥 1 이상 4 미만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에서 찾은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범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세 번째로는 x가 이제 4 이상일 때 자, 그럼 x가 4 이상이면 사실 저 절대값 아니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절대값을 그냥 다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x-4가 6 이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2x가 얼마죠? 11 이하인가요? 그쵸? 2x가 11 이하다. 그러면은 x는 2분의 11 이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 때는 x가 4 이상일 때를 보기로 한 거니까 두 개의 공통 부분 따져주시면은 4 이상 그리고 2분의 11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답 쓰실 때는요.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제가 일부러 x의 범위를 3개로 나눠서 풀었죠. 그럼 나눠서 풀었으면 마지막 답 쓸 때는 합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 합치는 걸 뭘로 하시냐면은 또는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개 답을 냈을 때 합칠 땐 이렇게 또는 붙여가지고 합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답을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느냐? 잘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 맨 처음에서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인데 바로 그 다음 게 1 이상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1 이거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 x는 4까지인데 세 번째 식에서는 4 이상이에요. 그럼 이것도 4, 4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은 자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1을 거쳐서 4도 거쳐서 2분의 11까지 가죠. 그쵸? 중간에 빠지는 숫자 없죠. 1이랑 4도 어차피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답을 쓰실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그리고 2분의 11 이하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간단하고 알아보기 쉽게 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 범위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결을 해서 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긴 하고, 이 부등식 쪽이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푸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5번 갈 건데요.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이용해가지고 푸시면은 좋다고 했었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7은 7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그쵸? 2차 함수 그려주면 되죠. 요거 2차 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근데 요거 그리기 전에 이 주어진 식이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7이랑 1에서 x축과 만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마이너스 7인 지점 그리고 x가 1인 지점에서 x축과 만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값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다시 말해서 y값이 0보다 작아야 되고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x축 아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랑 1은 제외를 해주셔야 되고 요 사이에 있는 x값들이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면은 얘가 답이 됩니다. 되셨죠? 좀 익숙해지시면은 제가 요거 그냥 바로 풀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거 바로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신 다음에 2차식 쪽이 더 작다라고 나오네? 그러면은 x는 범위가 작은 거랑 큰 거 사이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값이 1하고 마이너스 7이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x 범위가 잡히겠구나. 요 정도는 바로 해주실 수 있으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것도 방금 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차함수 안 그리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x제곱 앞에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음수죠. 이런 상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좌변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이거 운 좋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2차식 쪽이 더 크거나 같네. 그러면은 x의 범위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프 안 그려도 x범위 잘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2차 부등식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연립 2차 부등식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막 새로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2차 부등식 2번 푼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2차 부등식을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0보다 작다죠? 그럼 먼저 위에 있는 식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되니까 합시다. x-4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게 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은 깔끔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보이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되네요. 자, 2x 마이너스 11에다가 x 마이너스 1 해주시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혹시나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뭐 근해 공식 쓰셔가지고 x 값들을 구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뭐 x가 2분의 11이랑 1이 나올 텐데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면 물론 뭐 인수 정리 쓰셔도 괜찮고 뭐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그냥 제가 바로 갈게요. 어떻게 바로 갈 거냐면은 먼저 첫 번째 부등식 얘 보시면요. 이거 수직선상에 바로 범위 표현 가능하시죠? 자, 저 노란색 범위 표현할 건데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4라고 할게요. 그런데 저기 지금 부등호에다가 등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고려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1, 4가 나왔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요 범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등식의 범위를 볼 건데 여기서는 1이랑 2분의 11을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부등호에 지금 여기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볼게요. 그리고 2차식 쪽이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범위는 1과 2분의 11 사이가 될 겁니다. 이게 요 파란색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만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밖에 없죠. 공통 범위라고 해봤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은 4 이상 2분의 11 미만이 됩니다. 요게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돼요. 그래서 부등식 두 개를 그냥 각각 푸는 문제죠. 각각 풀고 물론 뭐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지만 각각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은 이 공통 부분 찾는 거 정도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자세히 설명하느라 이 딸랑 6문제 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 10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들어갈 건데 이거는 앞에서도 많이 봤던 유형이시죠? 그쵸? 제가 교과서 문제 풀이 그대로 하면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건데요. 자, 봅시다.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b 값 ab 실수죠. 그럼 이 3차 방정식 개수는 전부 실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방정식, 부등식은 개수가 전부 다 실수예요. 자, 그러면은 한근이 1 플러스 i인데 얘가 하필이면은 허근이네요. 그쵸? 1 플러스 i 허근이에요. 그러면은 허근이 근일 때는 무조건 그 켤레 복소수인 1-i 얘도 근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이 3차 방정식은요 1 플러스 i와 1-i를 둘 다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1 풀마 i란 얘기죠. 이거 그냥 따로 적읍시다. 1 플러스 i랑 1-i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허근의 합은요 2죠. 곱도 2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두 허근이 나오게 만드는 2차 방정식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었단 거예요.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이 바로 1 플러스 마이너스 i인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근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된다?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뒤에 오는 이 곱해지는 요식은요 1차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보는 방법 간단해요. 자, 봅시다. 여기 있는 x제곱이랑 뭘 곱해야 x세제곱이 나올까? 너무 당연하죠. x가 있어야지 x세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상수항 보시면 되는데 상수항에서는 마이너스 4예요. 자, 근데 여기 2가 있죠? 그럼 2랑 뭘 곱해야 마이너스 4가 나올까? 당연히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에서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은 나왔죠? 1 플러스 마이너스 i랑 x는 2가 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i랑 2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a값이랑 b값도 찾으라고 했죠? 그럼 그것도 찾읍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 전개하면은 a, b값 찾을 수 있는데 전개하실 때도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ax제곱이 찾고 싶죠? 그럼 2차 항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쵸?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4죠. 그쵸? 이거 다 전개할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bx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2 곱하면은 4x죠. 그리고 2랑 x 곱하면 2x죠. 더하면 6x죠. 그게 바로 bx입니다. 그럼 b는 6이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6이다. 그리고 근도 다 구했고, 그러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도 연습을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은 8번.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의 두근이 2랑 마이너스 1일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머지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라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두근이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랑 같은 방법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까랑 같은 방법. 뭐다? 저거 우리가 알고 있는 두근이 이미 2랑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1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우리가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얘죠. 되셨나요? 아까 했던 거랑 같죠. 자, 그럼 위에 있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무조건 저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그 뒤에도 2차식이 와야 돼요. 왜냐면 앞에 지금 4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x제곱에 몇 x의 상수항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짜맞춰 줄 건데, 자, 알고 있는 거 x 세제곱 알죠? 그쵸? a랑 b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x 세제곱을 알죠? 그럼 x 세제곱을 만들어 봅시다. 자, x 마이너스 x랑 x제곱 곱하면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x 세제곱이고, 그럼 이제 x 세제곱을 어떻게 만든다? 여기 있는 x제곱이랑 뒤에 있는 x 곱하면 또 x 세제곱이 나오죠. 자, 근데 마이너스 x 세제곱에 2x 세제곱을 더해야지 x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개수가 2가 될 거예요. x 개수가. 그래야지 여기가 2x 세제곱 나오면서 더해서 x 세제곱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마이너스 9x죠. 그쵸? 1차항의 개수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1차항 만들어주면 끝나겠네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 2랑 2x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상수항이랑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5x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5x에서 마이너스 9x가 나오죠. 자, 그런데 앞에 이미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이 상수항은 그냥 플러스 5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우린 여기서 뭐 AB 값은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나머지 두 근이 어디서 나온다? 당연히 이 뒤에 있는 2차식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뭘 알고 있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이고요. 알파, 베타는 5죠. 이거 왜 했겠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요거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4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쵸? 알파 베타를 뭐 직접 근의 공식으로 구하고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 관계를 써가지고 식 변형해 주시는 게 아마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 구조 자체는 7번이랑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9번 갑시다. 3차 방정식의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은 수업 시간에도 했던 바로 그 3차 방정식이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 근이 오메가니까 대입해도 성립하죠. 이거 하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결국에 x 세제곱은 1은요. 1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제 뒤에 있는 2차식 해서 0이 되는 건데 오메가는 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가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쵸? 오메가는 당연히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오메가랑 또 켤레복수수인 오메가 바가 나오는 거죠. 앞에 거에서는 x는 1이 나오고 뒤에 거에서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또 뭘 알고 있다? 어차피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오메가인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의 한 근이 2 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실수 AB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허근이니까 2 오메가도 당연히 허근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뭐다? 켤레복소수도 근이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에 두 허근이 뭐가 돼요? 2 오메가랑 2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인 2 오메가 바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랑 b 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는 두 근의 합이에요. 그러면은 2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바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입니다. 두 허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는요. b는 두 근의 곱이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은 4 오메가의 오메가 바가 돼요.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랑 오메가 바만 알면 끝나는데 이건 바로 위에 있는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쓰면은 나오는 값이었어요. 자, 뭐다?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이 되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값은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 값은 그냥 4가 되겠죠. 그러면은 따라서 A 더하기 B는 그냥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넘어갈게요. 해수욕장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간이 샤워실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잠깐 저 그림 하나만 좀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잘라서 가져왔는데 키워볼까? 옳지, 커졌다. 자, 여기서요 가로랑 높이, 가로의 길이랑 높이랑 같대요.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높이도 x가 되겠죠? 가로의 길이랑 높이 둘 다 x로 하고요. 세로의 길이 모르니까 뭐 그냥 y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모서리에 사용될 쇠막대 길이의 합이 56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모서리 어딨죠? 자, 하나, 모서리 몇 개인지 세볼게요. 길이 x짜리가 하나, 둘, 셋, 넷. 근데 높이도, 그러니까 기둥도 세워야 되죠, 높이. 그래서 높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세로의 길이와 같은 거는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가로도 4개, 세로도 4개, 높이도 4개. 이런 식으로 총 12개 모서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먼저 첫 번째 식 세웁시다. 4x 가로 길이만큼도 4개가 있고요. 세로 길이만큼도 4개가 있고 높이도 4개가 있는데 이 쇠막대 길이 합이 56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8x 더하기 4y가 56이니까 2x 더하기 y는 14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세워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옆에 내면, 그러니까 옆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은 66m 제곱미터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옆면에만 천을 두르는 거니까 일단 넓이가 x제곱인 게 한 개, 두 개가 있겠죠. 넓이 x제곱인 거 두 개가 있고 마찬가지로 넓이가 xy인 거, 넓이가 xy인 거 여기 옆면에 또 하나 있고 저 뒤에도 하나 있죠. 이렇게 또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넓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x제곱만큼의 넓이인 거 두 개 있고 그리고 xy 넓이인 거 두 개 있는데 그 넓이의 합이 66이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y는 33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연립하시면은 xy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연립을 해볼 건데 일단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 있으니까 1차식을 우리한테 1차식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4라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대입을 해주도록 합시다. 밑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4를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4 그리고 33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제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고 플러스 14x 마이너스 33은 0이다.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은 0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강한 믿음 가지세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1은 0이다. 따라서 x는 3 또는 11이죠.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여러분 이거 실생활 문제예요. 그러면은 나오는 답이 모두 답일 거란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x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구한 다음에 확인을 합시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 x-3, x-11은 0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두 개 선택지가 x가 3이거나 또는 x는 11이에요. 자, 그러면은 x는 3일 때 한번 y값 구해보고 x가 11일 때 y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x가 3이다 라고 하면 y값은 8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x가 11이면요 y값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까 샤워실에 가로 세로 길이를 xy라고 뒀는데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가로 세로 길이기 때문에 x도 0보다 커야 되고 y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x는 3이랑 y는 8은 둘 다 0보다 크니까 되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나오는 답은 y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로의 길이는 3이고요. 뭐 단위도 붙여주면 3m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y였으니까 8m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실생활 문제는 그 범위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거를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검증을 거쳐 주셔야 돼요. 물론 뭐 답을 쓰시면서 뭐야 길이인데 왜 마이너스 8m?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한 번씩은 꼼꼼히 이렇게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11번 갈 건데요. 연립방정식이 두 세트죠. 심지어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a, b에 대해서 뭐 a, b, x, y 다 더한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a, b, x, y를 각각 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x, y를 구하란 얘기는 결국에는 공통된 해를 찾으란 얘기일 거고 a, b 네, 뭐 열심히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쵸? 근데 공통된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 풀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풀었을 때 x는 얼마, y는 얼마 또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 두 번째 거 풀었을 때도 뭐 x는 얼마,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얘랑 얘랑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이시는 요 4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방정식 4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근데 찾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지금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x, y 값 같은 거면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2차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a, b 값은 모르니까 못 쓰지만 여기 합과 곱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고 xy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합과 곱이 나와 있죠. 그럼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마이너스 4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t라는 미지수 도입해가지고 t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시죠? 그러면은 t 플러스 4에 t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러면은 t는 마이너스 4 또는 t가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t가 뭐냐? 바로 좌변에 있는
x값 또는 y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연립방정식 있죠.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살펴볼 건데, 자, 뭐가 돼요? x가 마이너스 4 그리고 y는 1, 또는 반대도 가능하죠. x가 1, y는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경우가 두 개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xy가 이거일 때, 두 번째 xy가 얘일 때, 이거는 경우를 나눠서 이제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4, y는 1일 때, 이때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4고 y는 1이면요, a 값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17이 되겠죠. 그쵸? 그럼 a가 17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다가 a, x, y를 다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7 곱하기 y가 1이었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b는 1. 요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b는 16이니까 b는 4죠. 되셨나요? 계산하시면 이제 4b가 16이 나오죠? 그럼 b는 4입니다. 자, 그러면은 b가 4고요. a는 17이니까 답 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문제에서 지금 a가 b보다 크다고 했죠. 그걸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a가 b보다 크죠. 그러면은 a는 17이고 b는 4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했네요. 일단 a는 17, b는 4 찾았고, 그때 x값은 마이너스 4, y값은 1입니다. 그럼 이 4개 값 다 더하면 18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저것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였냐면은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4일 때, 이때도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나 a는 17이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니까. 그리고 이 값들을 전부 다 여기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 17이었고 y는 마이너스 4죠. 더하기 이제 x는 1이니까 b가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저거 계산 안 한다고 해도 b는요, b는 17 곱하기 4 더하기 1이에요. 뭐 계산하시면 뭐 69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a보다 크죠? 그쵸?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에서는 a가 더 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b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x는 1, y는 마이너스 4는 우리가 구하는 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해주시고 이 첫 번째 경우만 맞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번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이 공통인 해라는 거, 그게 어떤 건지만 잘 파악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연립방정식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 없는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a가 b보다 크다고 했죠. 그것도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제 정확한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문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101페이지 12번이고요.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인상하면은 회원수는 감소한다고 한대요. 한 달, 근데 문화센터의 한 달 수입, 그쵸, 수강료가 아니에요.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이라고 했죠. 자, 수강료도 나왔고 회원수도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수입은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가 되겠죠.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뭐다? 한 달 수입은요,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수강료랑 현재 회원수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강료를 뭐 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현재 회원수를 B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현재 수강료가 A잖아요. A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수강료가 X% 인상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요게 편하시려나? 자, 원래 수강료 A에다가 이제 X%를 인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에다가 얼마를 곱한 값을 더해줘야 되냐? 요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 달 수강료가 10,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3% 인상을 해볼까요? 3% 인상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가격에다가 이제 3%면은 10,000 곱하기 100분의 3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가격 여기다가 인상된 무슨 인상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얼마나 인상이 됐냐 라는 거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300원이 인상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1,3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3% 인상이면은 이제 원래 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3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수강료가 A예요. 그런데 X% 인상하니까 A 더하기 이제 A에다가 뭘 곱한다? 100분의 X를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바로 갈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요 값이 뭐냐? 얘가 바로 인상된 수강료입니다. 요게 인상된 수강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강료가 인상되면 회원수는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회원수는 B예요. 여기서 이제 빼줘야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현재 회원수에다가 0.5x% 감소기 때문에 뭘 빼준다? 마이너스 B 곱하기 100분의 뭐 해줘야 돼요? 0.5x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인상된 수강료, 뒤에 거는 감소한 회원수가 될 거고 그거 두 개를 곱한 이 값이 바로 한 달 수입이 되겠죠. 자, 근데 한 달 수입이 원래 수입보다 8% 이상 증가해야 돼요. 그쵸? 이게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원래 수강료 뭐였어요? A, B 곱한 거였죠. 이게 원래 수강료죠. 아, 원래 수입이죠. 그쵸? 왜냐면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가 수입이니까. 근데 이것보다 8%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뭐 해줘야 돼요? 100분의 8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제가 왼쪽에 있는 거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 그리고 곱하기 B로 묶어주시면은 1 마이너스 요거 그냥 100분의 0.5x는 1000분의 5x로 바꿀 수 있죠. 1000분의 5x 그럼 200분의 x죠.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오른쪽도요. a, b로 묶어주시면은 1 더하기 100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수강료랑 회원수는 당연히 양수겠죠. 여기서 좌변에도 a가 있고요. 우변에도 a가 있죠. 좌변에 b 있고 우변에 b 있으니까 a, b는 사라지고 이제 x에 관한 식만 남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왼쪽에 여기 분모 자리에 100 있고 여기 분모 자리에 200 있잖아요. 이걸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변에
2만을 곱하겠습니다. 2만. 이거 약간 헷갈리시면은 요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다가 100 곱해볼게요. 여기다가 100 곱하시면은 1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200을 곱하면요 200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100도 곱하고 200도 곱해야죠. 그럼 먼저 100 곱하시면은 108이 될 건데 곱하기 200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그냥 216, 00 쓰셔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냅둘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봤더니 이거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200x 마이너스 100x니까 플러스 100x 더하기 100 곱하기 200이죠. 그리고 요게 108 곱하기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0x가 될 거고, 자, 100 곱하기 200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오른쪽에도 200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 200으로 묶어주시면은 108 빼기 1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0 이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했을 때 뭐가 나온다? 이거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00x에다가 200 곱하기 8이니까 1600이에요. 요게 0 이하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시겠죠? x-20, x-80이 0 이하다. 그러면은 x의 범위는 뭐예요? 20 이상, 80 이하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이 문화센터의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최소값 얼마다? 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한 달 수강료를 20% 인상해도 한 달 수입 8% 이상 증가하죠. 그쵸? 근데 80% 인상해도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긴 하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80%를 인상할 수는 없으니까 뭐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꽤나 식 세우기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 중 하나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13번 갈게요.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요 해가 2보다 크고 3 이하가 되도록 A의 범위를 정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부등식 안에 그냥 A가 들어가 있어요. A 값을 정확히 모르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수직선을 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부등식 보시면은 x-3이랑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요, 사실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등식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 당장은 찾아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얘부터 가도록 합시다. 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수직선상에 저 노란색 부분을 표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될 겁니다. 요게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식에서 찾은 범위가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해가 2보다 크고 3 이하가 되도록 A의 범위 찾는 거예요. 2보다 크고, 그쵸? 3 이하. 자, 그럼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A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x는 2가 나오죠. 그쵸? 근데 x가 2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거 범위를 잡아줬을 때, 얘 범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2보다 큰 쪽으로 나와야 여기서 공통 범위가 2보다 크고 3 이하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게 나오려면은 일단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 값이 막 이런 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보다 작고 E보다 크다 범위 잡았을 때 공통 범위가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해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또 다른 공통 범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그럼 A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 당연히 A는 이쪽으로 이렇게 좀 벗어나 있어야지 공통 범위를 만들지 않겠죠. 그쵸? 노란색이랑 겹치는 범위가 이제 없어졌죠? 자, 그럼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면 되냐? 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부등호 일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경계값은 직접 대입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가는 직접 대입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상관없죠. 왜냐면 어차피 A는 구멍이 뽕 뚫려 있기 때문에 노란색 범위랑 겹치지가 않아요. 그쵸? 노란색 범위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부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지만 사실은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 이하다 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는 특히나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직접 비교하면서 해결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럼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여기 있네요. 3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이거 우리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3차 방정식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조금 다르다.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일 때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무조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겠죠. 그쵸? 그럼 그 옆에 오는 거는 2차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식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2차식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x의 개수를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쵸? 이거 그냥 k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놓을게요. 괜찮으시죠? 뭐 크게 불만 없으신가? 네, 없으시다고 믿을게요. 자, 그랬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나머지 두 근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냐?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3은 0에 두 근이 뭐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거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고요.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6이라고 했는데 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한 게 바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k였으니까 제곱하면 k제곱이죠. 그리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6입니다. 그럼 따라서 뭐예요? k제곱은 그냥 0이다. k는 0이 됩니다. k가 0이라고요? 얘가 0이라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그쵸? 자, 여기 첫 번째 과정이었고
두 번째 가정 갑시다. 두 번째 가정은 이제 k가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긴 한데 한 번 더 적도록 할게요. 얘 인수분해 됐을 때 k가 0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전개하셨을 때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더하기 9니까 10이 되겠죠. 요것도 그냥 인수분해를 깔끔하게 하면은 그냥 바로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조립제법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주어진 3차 방정식의 미지수가 1개도 아니고 2개예요. 그 상황에서 조립제법 쓴다? 조금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조립제법을 사실 안 써요. 문제 풀 때.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립제법을 아예 안 쓰는데 그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를 사실상 뭐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 쓸 일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짜맞추는 형태로 인수분해 하시는 거를 저는 훨씬 추천을 드려요. 이게 좀 더 범용성도 높고 익숙해지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y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자, 위에 거 아래 거 둘 중 하나는 예쁘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당연히 위에 거겠죠. x-y에 x-3y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됐죠. 그쵸? 그럼 밑에 있는 식은요.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한데요. 일단 맨 위에 있는 식에서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게 0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0이라고? 그럼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앞에 게 0일 때 x-y는 0일 때 즉 뭐예요? y가 x랑 같을 때죠. x는 y 요 경우를 보시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식에다가 y 자리에다 x를 대입해 버릴게요. y 자리에 x 대입하면은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제곱이 5가 되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했겠죠? 그쵸? 6x제곱이 오네요. 세상에나. 그럼 x제곱은 6분의 5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xy의 최대값이에요. xy의 최대값. 그쵸? 그런데 여기서 xy 값이라는 거는 x랑 y랑 같기 때문에 결국에 그냥 x제곱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하려는 값,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값은 xy의 최대값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xy 값을 구해야 돼요. xy 값. 그런데 y랑 x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x제곱이랑 같아지고 x제곱 얼마다? 6분의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쨌든 xy 곱한 거 구해봤자 x제곱이 될 거고 그 값은 6분의 5란 얘기입니다. 그쵸? 물론 그냥 x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니까 그에 따른 y값 구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x랑 y랑 곱하고 뭐 이러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자, 두 번째 x-3y가 0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x-3y가 0일 때, 즉 x는 3y일 때. 자, 그럼 이것도 x자리에다가 3y를 잘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이니까 이건 9y제곱이 될 거고 뒤에도 9y제곱인데요. 그쵸? 더하기 2y제곱은 5다. 그러면은 20y제곱이 오네요. 그럼 y제곱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x, y예요. 근데 x 값이 3y죠. 그럼 이 값은 결국엔 3y제곱이랑 같아요. 그런데 y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x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6분의 5랑 4분의 3이랑 뭐가 더 클 것인가? 당연히 6분의 5가 더 커요. 조금 더 크죠? 12분의 1만큼 크죠?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6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결국엔 이것도 연립 2차 방정식을 풀고 xy 곱한 값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나타낸 것 뿐이죠. 그쵸? 이게 아니었다면은 뭐 x값, y값 총 4세트가 나올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x값, y값들 곱한 x, y값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과정을 조금 간편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5가 될 거고요. 마지막 16번 가도록 하죠. 자, 실수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둔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일 긴 변이 x 플러스 2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건 참고로 좀 알고 있읍시다. 참고로 이렇게 볼게요.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뭐 ABC라고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이다. 세변의 길이 ABC다. 라고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가 되죠. C제곱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A랑 B의 길이를 유지를 해볼게요. A와 B의 길이는 유지할게요. AB 길이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C 길이를 늘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직각이 유지가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자, B 길이 그대로예요. A 길이도 그대로인데 C 길이를 늘리려고 한다면 A는 길이 A짜리 요 변은요. 이렇게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려야지 C 길이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C 길이를 더 늘렸다라고 하시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돼요. 지금 제가 제일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을 때 원래는 C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C가 더 길어졌으니까 C제곱 쪽이 더 값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둔각 삼각형에서는 이런 게 성립을 해요. 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가장 긴 변이 C라고 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있냐? 자, AB 길이 유지한 채로 A가 아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일 땐 이렇게 있었잖아요. 길이 A짜리 변이. 이거를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요 길이가 A가 되게. 그럼 요 각이요. 이제 예각이 되겠죠? 그쵸? 그때 요 길이를 C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성립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한 게 C제곱이랑 같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제 등호가 아니라 C제곱 쪽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커지게 되고 예각일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려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제일 긴 변이 x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거랑 x 플러스 2의 제곱을 비교해 봤을 때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가장 긴 변 길이 제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직각이었다면 등호였을 거예요. 하지만 둔각이기 때문에 가장 긴 변 제곱한 게 더 커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셨을 때 좌변은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변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세변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세변의 길이가 되겠죠.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답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야지 이제 답이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틀려요. 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 세팅을 해놨어요. 하지만 애초에 이게 삼각형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삼각형이 될 수 있는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제가 옛날에 그 필기노트에 그 2차 함수 얘기 나올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 얘기하면서 이제 실생활 문제에서 이제 숨어있는 조건 그 범위 찾는 방법 알려드릴 때 그 필기노트에 그거 적어놨거든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이 1짜리 선분이랑 길이 2짜리 선분이랑 길이 3짜리 선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나요? 못 만들죠. 그쵸? 뭐 길이 3짜리가 아니라 뭐 길이 4짜리 줬어요. 이거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가 없죠. 그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요 길이 4짜리에다가 길이 1짜리랑 길이 2짜리 붙여봤자 이거 움직인다고 요 끝이 연결이 되나? 안 되죠. 그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이 가장 짧은 두 변의 길이 가장 작은 두 변의 길이 두 개 더한 게 지금은 4보다 작잖아요. 이러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무조건 가장 긴 변, 나머지 한 변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요. 지금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x고요. 그 다음이 x 플러스 1이고 가장 긴 게 x 플러스 2잖아요. 자, 그러면은 x랑 x 더하기 1을 더한 게 두 개 더한 게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제일 긴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죠. 이것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죠. 최종적으로 이 범위랑 이 범위를 합쳐가지고 답을 내시면 돼요.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조건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마 이거 틀리셨다면은 그냥 0부터 3까지라고 쓰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요 두 번째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9에서 101페이지까지 한번 다 풀어봤는데 어려웠죠. 네, 시간도 길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네, 이거 반드시 꼭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대단원 문제도 잊지 말고 다 풀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